네, 안녕하십니까. 저 마지막 발표를 맡은 넥스랩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귀중한 시간을 베스트콘 행사와 저희 넥스랩 발표 세션에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성 AI와 테스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오늘 기조 강연과 그리고 앞서 다른 세션에서 생성 AI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비뽑기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꼴찌를 해서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도 이제 베스트콘을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신 청중분들이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저희도 이번에 가늠해서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죄송하게도 저희 자료는 책자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저희 넥스랩 스태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플랫폼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 많은 플랫폼 중에서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사용하는 플랫폼 있으실까요? 네, 이 글로벌 업체들의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0이네요. 네. 그 AI 기술을 지금 테스트 업무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그렇죠. 최근에 8월에 가트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생성 AI가 지금 뭔가 환상의 끝단에 서 있고 곧 환멸의 구간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AI라는 것을 테스트 자동화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가트너에서는 생성 AI가 뭐 이제 환상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 말은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테스트와 같은 좀 특수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 플랫폼들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모든 서비스들이 다 사스 체계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개발, 배포, 체인에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해서 테스트 자동화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지에 앞서서 그러면 AI 전에는 테스트 자동화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테스트 업무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어떤 테스트를 할지 계획 수립하고 스크립트 짜고 그다음에 돌리죠. 그다음에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이런 게 일반적인 테스트 업무의 과정인데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스크립트 직접 다 짜고 UI 상이 바뀌면 메인터넌스 직접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막상 그 스크립트 돌리면은 분명히 내가 볼 때 맞는 이미지인데 틀리다고 에러가 나서 뭔가 또 이제 연락을 하고 수정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수천 줄의 로그를 읽으면서 어디가 원인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개발팀에 주면 우리 잘못 아니라고 하고 이제 돌리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런 이 과정들에서 이 플랫폼들이 AI 기술들을 적용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셀프 힐링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테스트 계획 수립하는 스크립트 작성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그 메인터넌스 할 때 많이 사용하죠. 다들 아실 겁니다. 오브젝트의 도움을 통해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그 아이디 값이 약간 바뀌면 머신러닝 된 그 모델을 통해서 그 바뀐 거를 사람이 수정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은 이미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아이디 값이 비슷한 이름의 값이 오브젝트가 또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디 값이 너무 극명하게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죠.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추출하는 기술들입니다.
보통 돔을 활용해서 백단에서 아이디를 가져오죠. 그렇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돔을 활용하지 못하고 화면 그대로를 보면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떤 내가 아이디를 끌어올 수 없더라도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그 외곽 정보나 위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 그 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상용화된 기술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이 이미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프론트,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 프론트 단에 에이전트를 심어서 고객의 유저 전이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고객이 많이 다니는 패턴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무작위 강화학습 방식입니다. 무작위라고 하면 몽키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에그플랜트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제일 먼저 이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UI 화면은 선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스크립트 형태로 정의를 하죠. UI 덩어리 안에 기능들을 네모 블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UI 간의 흐름이나 기능들 간의 흐름은 전부 무작위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동을 하다가 어떤 패턴이 문제되는 페일이 발생했을 때 그 패턴을 강학습을 시켜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미지 매칭이죠. 이미지 매칭을 할 때 대부분 차영상 기법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렌더링 엔진이 버전이 달라서 뭔가 렌더링이 틀리면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차영상만 돌리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와서 페일이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CNN을 도입해서 육안으로 볼 때 같으면 같다고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기술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AI라고 하는 그 분석인데요. 이거는 그대로 사람 눈에 보여지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그대로 기존 그 레퍼런스 인터페이스와 비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돔 ID 값만 가지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들이 한 군데 다 뭉쳐져 있더라도 사실 알기가 어렵죠. 뭐 코드를 굉장히 많이 짜면 가능하겠지만 아이디를 가지고 오브젝트가 있니 없니로 판단하면 이런 현상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 AI라고 하는 기능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UI 자체를 이미지 매칭으로 차영상 비교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끼리 비교해서 다른 텍스트가 있는지, 레이아웃을 비교해서 어떤 레이아웃 간의 어떤 그 이제 패딩이나 이런 값들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쪽에서는 저희가 따로 장표를 마련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쭉 살펴봤을 때 AI를 활용해서 어떤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그런 기술들은 있지만 좀 살펴보니까 특정한 로그 패턴을 가지고 걸리면은 이제 뭐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그 AI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어떤 이런 결과 분석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적인 툴로 연동을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들이 지금 많이 적용된 분야는 어떤 테스트를 시나리오를 짜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실행에서 뭔가 판정을 하는 단계, 두 군데 분야에서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크립트를 짜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분석을 해서 또 개발팀과 또 지난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성 AI가 나왔죠. 다들 아실 겁니다. 생성 AI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다들 또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해보시고 이미지도 만들어 보시고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정말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테스트 분야에도 분명히 적용이 많이 될 거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생성 AI가 테스트에 됐을 때 기대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짜주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 절차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명시적이고 절차적인 그 테스트 절차를 생성 AI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이미 여러 가지 생성 AI 서비스들에서 이런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고 상용 플랫폼들에서도 베타 형태로 조금씩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시나리오 생성을 그 스크립트가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선언적인 어떤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를 선언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에 맞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 AI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그 상태에 대한 이제 패스 페일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활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클래레이티브 테스팅, 이 기법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예시로 저희가 몇 가지 써봤는데, 뭐 이번 빌드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잘 되는지 봐줘,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판단해서 그 기능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좀 꿈만 같죠. 그렇지만은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UI 오브젝트 추출 기능인데요. 기존에도 AI를 활용해서 오브젝트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보시면 바드를 통해서 바드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의 UI 화면만 던져주고 코드를 짜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프론트엔드 쪽 코드만 짜주잖아요. CSS를 짜준다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백엔드 코드까지 같이 짜줬습니다. 그 말은 UI의 오브젝트들을 인식했고 그 버튼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 AI를 오브젝트 추출에 활용한다면 단순히 컨토어만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미래도 저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매칭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NN 활용해서 이미지 매칭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볼 때 똑같은 거를 똑같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생성 AI를 활용했을 때는 유사한 이미지를 유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결국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아있다,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아있다, 이것들을 의미론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어떤 테스트 과정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LLM이라고 하는 생성 AI 근간인 그 엔진이 가장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지는데요.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가 테스트 로 데이터만 잘 축적해서 저장만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복잡한 리포팅 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리포트, 통계 분석을 생성 AI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미 엑셀 파일을 넣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정의하면 챗GPT에서 이런 형태의 차트들로 뽑아주는 거는 이미 기능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테스트 쪽에 붙게 된다면 정말 보고하는 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통계, 리포트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게 더 빨라지겠죠. 네, 여기까지 좀 큰 그 미래 각각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다가 제가 또 머리가 약간 하얘져서 제가 쓴 것들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테스터들의 업무들이 자동화로 대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커버리지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고품질의 프로덕트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테스터들의 업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견해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 AI의
알려진 문제는 환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그럴듯하게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AI가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부 테스트 케이스는 의미가 없는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들이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과 분석을 해서 뭔가 원인을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AI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오버피팅, 그 비지도 학습을 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편향된 결과만을 디펙트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거는 워닝 정도의 그 디펙트인데 이 문제를 계속 심각하다고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들이 결국 필요한 거는 도메인 지식을 더 많이 갖춰서 결국 이 엔진이 얘기하고 있는 디펙트가 진짜 크리티컬한 건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분석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테스터들의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도 솔루션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AI가 가져다 줄 파괴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앤드류 응 본인은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평생 교육을 학습을 하면서 바뀌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테스터들만의 이슈는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현황이나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결국 생성 AI로 바꿀 테스트 미래가 무엇인지 테스트 미래에 대비하고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더 중요한 일에 앞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 넥스랩의 넥스랩 이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발표해 드렸던 이제 스탠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지도가 좀 이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 장의 장표를 빌어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했을 때 저희 컨셉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어떤 버벅거림, 부자연스러움 이런 정성적인 품질을 AI나 비전을 활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이 테마로 기술 테마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IPTV, OTT 테스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통신 3사 대상으로 계속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저희가 납품해 오다가 보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테스터들에 대한 고용 환경이 되게 어려워진 거를 봤습니다. 인건비도 높아지고 개발자로 전향하고자 하는 테스터들도 늘어났고 사실 입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때부터.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챗GPT가 작년 말부터 나오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것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목적은 이 생성 AI를 탑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당장 오늘 입사한 직원도 테스터도 몇 시간 교육만 받으면 바로 테스터 업무에 투입될 수 있고 그리고 선배 테스터들처럼 바로바로 결함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직관적인 UI를 제공을 해보자.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신제품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갈 컨셉은 저희 제품의 녹일 테스트에 특화된 생성 AI 엔진의 모습은 결국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LM 엔진에 어떤 저희가 플러그인을 넣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도메인 지식을 이 엔진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게 소프트웨어에 UI 메뉴 트리 구조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UI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해야 될, 평가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줘야지만 이 테스트에 특화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UI 메뉴 구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탐색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 기술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까지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저희 이제 테스트 제품이고요. 연결된 셋탑박스라고 보면 연결된 제품의 영상과 오디오 데이터를 모조리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로그 그리고 박스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패킷 전부 다 수집해서 평가에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당연히 리모컨 제어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박스로 들어가는 네트워크 신호도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이 끊어지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IO들의 온오프 기능을 다 달한 이제 일체형 장비이고요. 셋탑박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텔레비전, AV 내비게이션 이런 하드웨어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시나리오를 짤 필요 없이 GUI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이제 테스트하는 절차서대로 조작을 하게 되면 블록 형태로 그 시나리오가 생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에뮬레이션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제어된 내용들도 블록으로 다 생성이 돼서 똑같이 따라서 다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할 때 시나리오 스크립트 짜느라고 시간 보내는 걸 없앨 수 있죠. 바로 절차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1차 테스트를 끝내면 블록이 다 완성되어 있고 2차, 3차 때는 그대로 재생만 시켜주면 똑같이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분석 화면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데이터들을 좀 시각화시켜서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영상 에디터를 보듯이 만들었고요. 이런 복잡한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분석 데이터들이 시각적인 차트 형태로 보여지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금 영상이 짧게 끝났는데 그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분석들, 화면에 노이즈가 끼는 것을 본다거나 오디오 음량이 바뀌는 걸 본다거나 이런 형태의 분석들을 분석 아이템을 추가해서 추가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가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메뉴 구조를 탐색하는 그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 번에 다 담아봤습니다. 너무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잘못된 클립을 좀 넣은 것 같은데 파일로 다시 재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조작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각종 에뮬레이션 제어들은 이 밑에 화면에서 하나씩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 형태로 쭉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각각의 오퍼레이션별로 딜레이 간격도 이제 다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구조를 탐색하는 그런 특수한 동작은 아까 살짝 보셨듯이 여기서 메뉴 기능을 선택해서 블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돌아가면 모든 과정이 다 녹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인텔리트레이스처럼 과정이 하이라이트 돼서 표시됩니다. 이거 결과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메뉴를 탐색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각각의 이 바들이 하나의 메뉴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일렬로 이렇게 쭉 내가 이 시스템이 탐색한 메뉴들이 표시되는데 전체 트리를 조회하면 상황 관계까지 한 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메뉴 구조를 파악만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메뉴 안에서만
랜덤 테스트를 돌리거나 아니면 특정 메뉴로 탐색할 때 복잡하게 이제 탐색하는 키들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투 무슨 메뉴 이렇게 하면은 그 메뉴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 스크립트 짜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또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기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 메뉴 구조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메뉴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걸 넣는 게 또 저희 그 다음 방향입니다. 네, 그 로그도 레벨별로 색깔 다르게 해서 모두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표현되고요. 재생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이제 다 같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시계열적으로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오늘 다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QR 찍으시면은 저희 회사 소개서를 받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편하게 여기 적혀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지금 저희 회사 부스가 밖에 있습니다. 10번이거든요. 그렇죠. 네. 10번에 오셔서 또 명함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품 추첨해서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